객관적인 안면통 진단에는 땡땡이 많다.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땡땡이라는 거는 오진이 많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진이 많을 수 있는 거는요. 어떤 객관적인 검사로 우리가 3차 신경통, 안면통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통증 양상을 보고 굉장히 열심히 들어야 돼요. 환자분이 어떻게 아팠다는 거를 쭉 열심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의사가 판단해서 국제적 진단 기준에 맞춰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진단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안면이 아팠을 때 병원을 찾아가셔서 치과나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프시네요. 약을 주시면서 3차 신경통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3차 신경통은 우리과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안면의 감각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아플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3차 신경통은 희귀질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통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면통을 진단할 때는 배제 검사, 혹시라도 내가 뺨이 아픈데 축농증이 있어서 아픈 건 아닌지, 뇌종양이 있는 건 아닌지, 또 혹시 신경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신경 전달 검사, 염증이 뭐가 많은 건 아닌지,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문제가 없음을 먼저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신경통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치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고, 3차 신경통의 치료는 세 가지입니다. 아까 엔젤9 M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치료는 세 가지인데요. 3차 신경통이라면 카바메제핀이라고 하는 강력한 간질약,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거나 이 약을 먹지 않으면 통증 조절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듣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3차 신경 차단술, 그리고 아까 70%에서는 뇌가 신경혈관을 압박한다고 한 거를 분리해주는 뇌감압술, 딱 세 가지 치료만 있고요.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들은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신경 가소성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통증을 억제하는 시스템의 불균형이 오고 스트레스, 장세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걸로는 잘 찾아낼 수 없어서 여기서 기능학 검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치료제는 환자마다 좀 다르지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은 아까 말씀드린 통증의 가소성, 신경 가소성 통증 억제하는 거를 조금 증강시켜주기 위해서 간질약, 우울증약, 안정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3차 신경통을 먼저 진단을 하고 나면 아닌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3차 신경통은 그럼 어떻게 아픈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3차 신경통이라는 거는 이렇게 번개 치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3차 신경 분지를 따라서 아까 3차 신경이 1번, 2번, 3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1번 가지는 이렇게 가고요. 2번, 3번 가지를 따라서 약간 신경의 가지를 따라서 번개 치듯이 아픈 느낌이 드시는 거고, 순간적인 통증입니다. 대부분. 아무리 길어도 2분을 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냥 물론 있어도 아주 이제 심해지면 그렇게 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초기에는 통증 유발인자에서 아픕니다. 살짝 건드리거나 양치할 때 딱 들어갔을 때, 혹은 밥 먹을 때 딱 입을 벌렸을 때, 말할 때, 이럴 때 아파지는 특징이 있고요. 무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예 없거나 한 번 통증이 있으면 한동안 통증이 없고, 혹은 초기 한 5년 정도는 무통기가 길게도 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아팠는데 몇 개월, 1년, 2년도 안 아프고, 이런 무통기들이 길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특징을 가졌을 때 3차 신경통을 진단하는데요. 그래서 통증이 3차 신경의 분지를 따라서 온다는 거, 순간적인 전기 쇼크 같은 통증이 오는 거, 아주 짧게 오는 거, 이런 거고요. 통증 유발인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수나 양치, 식사, 대화가 특징적인 그런 통증 유발인자고, 그다음에 무통기가 있는 거, 한 번 아프면 한동안 안 아픈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감각은 정상입니다. 얼굴 감각은. 그리고 이제 환자마다 좀 다르지만 너무 순간적으로 아프니까 하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감싸는 이분처럼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3차 신경통인지 아닌지를,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왜 3차 신경통이라고 오진이 되냐 하면, 3차 신경통의 특징이 아까 순간적인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치통으로 이빨이 아파도 순간적으로 찌릿찌릿 아플 수 있잖아요. 쿡쿡 쑤실 수 있고. 그래서 순간적인 통증이 올 때는 무조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치과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3차 신경통일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통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3차 신경통을 진단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귀도 아프고 이빨 잇몸도 아프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턱도 아프고 그 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약물을 처방하십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일 거야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카바마제핀을 처방하실 수도 있고요. 문제는 없지만 너무 아파하시니까 경험적으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서 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약물이 그럼 안전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카바마제핀이라는 3차 신경통에 특화돼서 쓰이는 약물은 사실은 부작용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이나 운동 실적, 움직임, 쓰러질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티븐 존스 증후군 그래서 피부 점막에서 아주 그 면역체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생명 위협이 되는 그런 과민 반응이 올 수도 있어서 이런 약물을 쓸 때 피부 혈증이 있으면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장기간 복용할 때는 농량 비례적으로 간이나 골수 기능이 저하돼서 이제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약물이고요. 그래서 안면통을 오진하면 3차 신경통이 아닌데 3차 신경통이라고 해서 카바마제품을 사용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균성 염증이 없는데 염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은데도 항생제를 쓴다면 아까 장내세균 불균형만으로도 장 뇌축에 의해서 뇌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안면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겠고 또 많이 아프니까 우리가 의사들은 경험적으로 너무 아프면 스테로이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안면통 환자들, 아까 신경 가소성 통증 환자들의 설명드릴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 그 축에서 나오는 그런 콜티졸이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이 이 스테로이드와 그 유사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신의 그런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진 환자들이 스테로이드를 조금만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이제 오진하면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질문 하나 받고 갈까요? 휴리케인 06님, 올 9월 중순에 장염 걸린 후 지금까지 미열이 지속되고 10월 초부터 얼굴 광대 쪽, 턱 쪽 찌릿하고 화끈한데 이런 거 MRI, CT는 이상 없대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휴리케인 06님이 아까 장내축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염 걸렸을 때 치료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장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뇌와 장은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어떤 염증 물질, 신경 전달 물질도 상호 주고받고요. 미주신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거든요. 미주신경이 이제 장을 움직이는 신경이고 그런데 그래서 아직도 장 안에서 장염증, 장에 그 열이 나고 뭐 설사하는 염증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장내 세균이 불안정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 뇌신경 쪽에서 3차 신경의 가지, 뇌신경 쪽에서 염증 반응이 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장 관리에 좀 중점을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음식과 그리고 필요로 한다면 그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영양제 같은 거, 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같은 걸 드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지금 허리케인 공유님께서 질문하신 게 아주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 뇌축에 장이 안 좋을 때 결국은 만성적으로 그 염증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뇌 혈관막이라고 해서 그거를 뚫고도 들어갑니다.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그래서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감각신경 가지에서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제 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3차 신경통이 아닌 안면통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런 안면통들도 국제적 진단 기준에 의해서 진단을 하고요. 대부분의 비전형 안면신경통, 구강 자교감 증후군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은데요. 비전형 안면신경통은 이런 두 개의 이런 통증들이 전부 얼굴에서 통증이 오는데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비전형 안면신경통은 3차 신경통이 아까 3차 신경 분지, 가지를 따서 찔찔 온다 그랬죠. 근데 이 비전형은 그렇게 전형적이지 않다. 특징적이지 않고 여기저기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얼굴에서. 이빨도 앞에도 아팠다, 뒤에도 아팠다, 위도 아팠다, 아래도 아팠다 이런 식으로 아플 수 있고요. 뭐 코도 아팠다, 뺨도 아팠다 아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특징적이지 않은 위치에서 통증이 오고 좀 은근하게 아프고 좀 쑤시고 좀 지속적으로 아픈 양상이다라고 해서 이름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의학적 이름으로는 지속적 특발성 얼굴 통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 불렀던 게 3차 신경통과 대비해서 3차 신경통처럼 전형적인 안면통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전형 안면 신경통이고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율신경계와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그 통증이 일어나는 기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똑같이 3개월 이상 2시간, 하루에 2시간 이상 아픈 건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여기 그림에서 사포로 혀를 문지르고 안티프라민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의 혀 안에 혀와 점막에서의 그런 화끈거리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요. 영양소 결핍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고 그다음에 고령에서 식습관 이게 중요해서 노인분들 많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는 검사에서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말초신경에 좀 병변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안면통들이 있고 그리고 3차 신경 병증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상포진이 얼굴에 왔는데 피부가 다 낫고 괜찮은데도 통증 계속 있는 거, 뭐 외상 입은 다음에 아픈 거, 경추가 안 좋으면서 얼굴도 아파지는 거 이런 통증들이 이제 대표적인 안면통들이고요.